안녕하세요. 이번 DNA 성과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 한국항공대학교 미래항공교통학과 권두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현정 학생과 함께 최근 싱가포르 항공의 인명사고 이후 전세계 항공업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공난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항공난류 측정 및 분석 연구에 대해 발표하려 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올해 5월 싱가포르 항공 SQ321 편이 태국의 안다만 해상공을 통과하던 중 난기류 사고로 한 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연이어 카타르 항공 QR017 편이 튀르키 해상공에서 난기류로 인해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항공업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난기류 발생 증가와 이에 따른 인명사고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레딩대학교 연구진은 북대서양 고고도 상공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1979년 대비 12여 강도 이상의 강한 난기류 발생이 55%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으로 최근에 일어난 항공기 난기류 사고 또한 기후변화가 주 원인으로 뽑히고 있는 만큼 현재 전 세계 항공업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난기류의 발생 증가와 사고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항공기상을 공부하고 있는 저희 역시 난기류에 대해 더 공부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 미래에 도입될 AAM에 적용 가능한 난류 측정 및 분석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난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DNA 성과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저희의 연구를 소개하기에 앞서 항공난류와 윈드시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난류, 에비에이션 터뷸런스란 운항 중인 항공기가 조우하게 되면 항공기 기체가 급격하게 흔들려 피해를 야기하는 대기 중 난류요란 에디로서 미 연방항공국 FAA에서는 항공난류를 항공기를 기준으로 비행 중 흔들거림, bumpiness in flight로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항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난류는 제트스트림 주변에서 발생하는 청천난기류 CAT, 산악파에 의해 발생하는 산악파 난기류 MWT, 공기 대류에 의해 발생하는 대류성 난기류 CIT, 구름 주변 난기류 NCT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항공난류 발생 빈도 증가 이유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제트스트림의 강도가 강해지고 대기 중에 대류 현상이 강화되며 더 많은 구름이 생성됨에 따라 야기됩니다. 추가적으로 FAA와 전 세계 항공당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난류의 강도를 라이트, 모더레이트, 시비어, 익스트림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공난류는 강한 윈드시어에 의해 유발되기도 하는데 윈드시어란 짧은 거리에서 바람의 속도나 방향이 급격히 변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공기의 불안정성이 증가되면서 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윈드시어 역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기 중의 온도차가 커져 고도에 따라 바람의 속도나 방향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류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에 위협이 되는 윈드시어를 분석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현재 난류의 척도는 난류 운동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는 비율인 에디 솟아율, 즉 EDR로 표현되며 이는 현재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권고한 표준 난류 지표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피규어 9는 EDR의 값을 지도상에 표현하여 대개의 난류 예상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며 오른쪽에 피규어 10을 통해 EDR 값이 산출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DR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이나 이를 계산할 수 있는 항공기는 아직 소수이고 실시간 데이터 공유의 제약, 데이터 수집의 제한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해 현재는 소수의 항공사와 기관만이 난류 정보를 생산 및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재의 제한적인 EDR 생산 및 공유 체계가 항공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 중입니다. 그중 첫 번째 연구로 연직 가속도 데이터 기반 난류 분석입니다. 현재 EDR 데이터를 비롯해 파이랩, 에어랩 같은 난기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공유 제한 및 연구를 위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접근이 쉬운 가속도 센서를 항공기 기내에 설치하여 항공기의 흔들림을 기록하였고 특히 Z축 방향의 흔들림을 통한
항공 난류 데이터 생산 및 분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실험은 2024년 8월 7일, 13일, 29일 총 3일간 진행하였고 김포 제주 노선 항공기를 탑승하여 항공기 내에서 연직 가속도 데이터를 직접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장비는 데이트란 4400B 제품으로 100Hz의 샘플링 속도로 데이터를 기록하였습니다. 사용한 장비의 상세 재원입니다. 항공기 흔들림 외의 타 요소로 인한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을 안전히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항공기 내에서 측정한 난류 데이터입니다. 좌측은 가속도 센서에서 100Hz의 속도로 기록된 가속도 데이터이며 Z축, 즉 연직 가속도 데이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위아래 흔들림이 기록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은 흔들림이 기록된 부분을 Fast Fourier 트랜스폼 분석을 진행한 그래프입니다. 난류, 즉 항공기의 흔들림이 기록된 경우 빨간선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그래프를 통해 비행 중 흔들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어떤 흔들림이 항공 난류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중 EDR 값과 RMS, 루트 민 스퀘어를 결합하여 항공 난류를 분석한 연구를 참고하여 Z축 방향의 흔들림 값을 RMS 방식으로 계산하여 데이터를 재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난류로 예상되는 위치의 흔들림 값을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각 항공편별로 RMS 값을 모두 구한 후 항공편 ADS-B 항적 자료를 이용하여 함께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그림과 같이 적색으로 표현된 점들이 운항 중 흔들림이 있었던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편의 항공편 모두 인 루트 구간에서의 흔들림은 현저히 적었으나 특정 상공에서 유사한 흔들림 패턴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상 조건의 연직 가속도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고 이를 머신러닝 모델 학습을 통해 항공 난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파양에 대해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우리나라 기상청 국지예보 모델 LDAPS를 활용한 한강 VFR 회랑 윈드시어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KUM 운용개념서 1.0의 UM 실증 노선안을 보면 서울 도심에서는 한강 VFR 회랑을 따라 UAM을 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강 회랑은 바다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수변 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해류풍은 한강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국지적 기상 현상 중 하나로 낮과 밤의 온도 차이로 인해 공기의 흐름이 바뀌면서 강한 대류 활동을 일으킬 수 있고 해류풍 전선이 형성될 경우 전선면 부근에서 돌풍, 난기류, 강우 등의 불안정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UM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선행 연구와 한강 주변의 기상청 무인 자동 기상 관측 장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류풍 발생일을 선정하였고 기상청 국지예보 모델 값을 통해 UM 운항 고도에서의 풍향, 풍속, 그리고 윈드시어 등 주요 기상 요소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분석에 활용한 기상청 국지예보 모델 LDAPS는 3시간 간격으로 전 지구 예보 모델로부터 경계 조건을 받아 1일 4회 기상 예측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UM 운항 고도에서의 데이터 해상도가 1.5km by 1.5km로 가용 가능한 데이터 중 가장 좋은 해상도를 보여 한강 회랑을 포함한 서울 도심 내 기상 변화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수평적으로는 항공정보 간행물상 동작대교를 중심으로 왼쪽의 노들섬 회랑과 오른쪽의 용산 회랑을 모두 포함하는 한강 VFR 회랑이며 수직적으로는 국토부 KUM 운용개념서상의 UAM 운항 고도인 1000에서 2000피트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선행 연구와 한강 주변 무인 자동 기상 관측 장비 데이터를 통해 2022년 6월 13일이 해풍의 영향을 비교적 잘 보여주는 날이라고 판단하여 선정하였고 초기 UAM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06시부터 20시까지의 모든 VFR 시간대를 1시간 간격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위 표들은 2022년 6월 13일 06시부터 20시까지 한강회랑 전 지점에 대한 1시간 간격의 풍향, 풍속 분석 결과입니다. 2022년 6월 13일 15시와 16시 시점의 한강회랑의 풍향, 풍속 변화를 비교해보면 16시에 해풍 전선의 영향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15시에는 대부분의 고도에서 남서풍이 우세했으나 16시가 되면서 적어도 약 360피트에서 강한 북동풍이 확인되었고 중고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풍 전선이 이동하며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급격히 변한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10m/s, 20너트에 가까운 풍속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UAM의 안전 운항과 탑승객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해풍 전선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6월 13일 16시에 연직 윈드시어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한강회랑상 1000에서 2000피트 사이 고도에서 평균 연직 윈드시어는 약 4.1m/s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FAA에서 정의한 저고도 윈드시어 기준으로 라이트 범주에 속하지만 UM 기체는 상용 항공기보다 크기와 무게가 작아 바람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작은 윈드시어에도 기체가 흔들리거나 비행 경로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승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신체적 불편을 초래해 UAM 탑승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에 대한 결론 및 추후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연구인 연직 가속도 데이터 기반 난류 분석 연구는 비교적 접근이 쉬운 가속도 센서 데이터를 통한 항공 난류 측정 및 분석 연구입니다. 추후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의 가속도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머신러닝 모델에 학습하여 난류 판별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속도 센서 기반 난류 판별은 미래의 UAM 운항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적어도 난류 측정 및 분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연구인 국지예보 모델을 활용한 한강 VFR 회랑 윈드시어 분석 연구는 현재 UAM 운항 고도의 기상 관측자료 부재 상황에서 기상청 국지 모델 데이터를 활용하여 UAM 운항 환경의 기상 요소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연구를 통해 한강 VFR 회랑의 해풍 전선 영향을 확인하였고 추후 UAM 운항 고도에 대한 더 높은 해상도의 기상 데이터나 실제 관측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